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중소민이 내 집을 장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입니다. 바로 김포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김포의 집값이 올라갈 곳은 어딘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구성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과연 김포의 부동산은 철도가 집값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일자리들은 도대체 김포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집값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구가 어디로 몰릴 것이냐, 바로 앞으로 김포의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 인구의 이동은 어떤 곳으로다가 움직일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서민들이 김포에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를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는 단 한 개의 철도 노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이죠.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본 것은 김포 골드라인은 실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이 왜 그렇게 실신할 정도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속사정을 본다면 결국은 김포의 시민들은 김포 내부에 있는 직장을 원해서 그 지역으로 다 이동하는 것보다는 바로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이나 외부 쪽으로다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바로 이 점이 김포의 부동산 가격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철도 노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들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노선들을 보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통과된 철도가 두 개의 노선이 있죠. 하나는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선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부권 광역행 철도입니다. 두 개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그 후속 절차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서울 5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제외한다면 바로 GTX D 노선의 Y자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2호선의 신정지선이고, 그리고 서울 9호선의 직결 연결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 김포의 시민들이 가장 원하냐면 바로 서울을 이용해서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데 용이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강남까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김포의 부동산 가격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GTX D 노선인 Y자 노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 철도와 부동산 가격의 연관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 5호선입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는 돼 있죠. 그래서 서울 5호선은 지금 현재 서울 방화에서부터 인천 검단의 두 개 노선을 지나서 김포로 와서 한강신 도시로 다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25.8km고 그 다음에 3조 5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본다면 26년도 3월 달에
SOC 분과위원회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계속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한 이후에 그리고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시운전한 후 운행을 시작하겠죠. 서울 5호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의 방화역서부터 김포까지 오는 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5호선을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서울의 마곡지구의 일자리와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의 일자리 그리고 광화문의 출퇴근이 서울 5호선으로서 바로 직결로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의 광화문서부터 여의도, 영등포, 마곡을 있는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김포시로다가 이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김포에서 지금 이쪽으로다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 5호선이 정말로 중요한 노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GTX D 노선이죠.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통과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축소 반영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장기를 지나서 검단과 대장을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해서 GTX B 노선을 이용해서 청량리까지 운행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 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포나 인천에서 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GTX Y자 노선으로 해서 대장에서 만나가지고 그것이 강남을 통과해서 교산지구나 그 다음에 원주 쪽으로다가 하는 이 GTX D Y자 노선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고 착공해서 개통되는 것을 김포나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바라죠. 왜냐하면 이 GTX D Y자 노선이 개통되는 순간에 강남까지 출퇴근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GTX D 노선이나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교통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GTX 노선이지만 이제는 K패스라는 것이 생기면서 교통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GTX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체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GTX D 노선 Y자 노선이 김포에는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김포에 GTX D 노선 영향을 받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TX D 노선은 김포 장기와 검단 대장을 지나서 현재는 서부광역급행철도로 축소 반영돼서 서울 청량리로다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마곡과 그 다음에 여의도, 광화문 출퇴근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대장 등을 이용해서 대장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서울의 또 다른 노선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TX D 노선을 보면 GTX D 노선 중에서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 축소 반영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25년도 7월 달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단계는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비타당성 서부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으니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 설계한 뒤에 착공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GTX Y자 노선은 이제 기본 구상 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갈 날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나 또는 인천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GTX D Y자 노선이 매우 중요한 노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서울 2호선 정지선입니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24년도 3월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협약을 체결해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울 까치산역서부터 김포까지 오는 경로의 서울 2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2호선은 지금 현재 서울로다 본다면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 2호선이 김포에 연결이 된다면 서울의 황금 노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선이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 구상 계획 수립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위 계획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 통과 조사를 하고 하는 이 시간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서울 2호선입니다. 다음은 서울 9호선입니다. 서울 9호선은 서울 개화 차량 기지부터 김포까지 오는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은 24년도 6월달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4년도 12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다 신청한 선이죠. 즉 서울의 개화 차량서부터 김포까지 오는 것으로서 이 서울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강남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김포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적극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개화 차량 기지를 김포로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개화 차량 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서울이 갖는 혜택이 커서 적극적으로 다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2호선과 그 다음에 서울 9호선이 만약에 김포에 연장이 된다면 지금 이제 서울 5호선, 서울 2호선, 서울 9호선, 그 다음에 GTX-D, Y자 노선까지 된다면 김포의 교통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통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의 가장 큰 그림을 보면 결국은 김포 시민들이 직장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보면은 인천공항까지 30분, 그 다음에 인천국제여객터미널까지 40분, 그 다음에 김포공항까지는 10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선 김포의 교통망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대중교통으로서 보면 김포도시철도는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을 해서 지금 현재 김포도시철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 D 노선은 지금 현재 예타 통과되어 있고 서울 5호선도 예타 통과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까지 가는 것을 지금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으로서 김포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선 서울로 다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해서 분당이나 김포 남양주로 가는 것,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해서 송도까지 직접적으로 김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통해서 인천공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김포에서 생각하는 광역교통망이죠. 그 다음에 자유로 강변북로를 통해서 서울로다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김포에서 꿈꾸는 거죠. 그 다음에 계양강화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계양서부터 김포 그 다음에 강화까지 움직이는 이 노선으로 해서 그 중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김포에서 원하는 광역교통을 보면 결국은 김포에 있는 시민들이 직장과의 거리를 어떻게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를 짧게 갖게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서울과의 접근성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판을 바꿀 만한 철도망은 예비 타당성 통과되어 있는 서부광역급행철도와 서울 5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 그 다음에 서울 2호선 김포 연장, 그 다음에 서울 9호선 김포 연장,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을 검단으로다가 움직이는 학원 연장, 그리고 GTX-D Y자 노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철도를 보면 결국은 김포는 철도 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서울의 출퇴근에 가장 영향을 받고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김포에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쌌던 동네를 본다면 결국은 서울과의 접근성과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대단지, 역세권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인 곳이 지금까지 이 김포의 대장을 이끌어왔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그러한 대장조차도 교통으로 보면 서울과의 출퇴근 문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간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김포 골드라인으로다가 움직였던 부동산 지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의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김포의 일자리는 내부적인 일자리와 외부적인 일자리는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부적인 일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과 외부로다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힘을 쏟는 것이 김포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의 일자리를 본다면 바로 이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월곶 산업단지, 그 다음에 항공산업단지, 학원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그 다음에 대포산업단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촌의 물류단지가 있죠. 그리고 김포시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한강 시내폴리스입니다. 즉 김포에서 본다면 왜 한강 시내폴리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현재 월곶서부터 이러한 산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다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소득 사업보다는 좀 더 그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강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3차 산업 등으로다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한강 시내폴리스가 지금 김포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로 본다면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김포는 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7개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는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강 시내폴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포에서 왜 이렇게 서울이나 외부로 나가는 교통방에 가장 관심을 갖냐면 지금 현재 김포 시내에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고소득을 갖출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성에 부딪혀서 김포의 일자리를 본다면 내부적인 일자리와 외부적인 일자리로 봤을 때 지금 김포로서는 서울의 외부의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와 그 다음에 일자리를 두 가지를 본다면 결국은 서울의 일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쪽으로 다 움직이는 철도가 같이 결합돼서 그것이 가장 손쉽고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가장 가지고 있는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김포시 고천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이죠. 여기에 인구 계획이 5만 2천 명입니다. 상근이 4만 2천 명, 그 다음에 상주가 1만 명이죠. 여기에 사업 방식은 일반 산업단지로서 조성을 한다는 것이고 SPC 사업으로 다 하는 것이죠. 그 사업 기간은 27년도까지 있고 시행자는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 중에 26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동주택인 주상복합 착공과 분양이 26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도 하반기에 조성 사업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위쪽에 이 사진을 보면 이쪽이 산업단지고 여기는 주상복합으로다가 여기 주거하는 상주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주거단지죠. 그러면서도 서울 5호선의 역세권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면 결국은 이 인구가 여기 아파트 세대수나 이런 걸로 보면
주거 환경으로서는 그렇게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대부분 역을 만드는 상황들을 보면 일자리가 있는 곳에 역을 만들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역을 만드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여기처럼 김포처럼 이렇게 많은 주거 입지 단지들이 많은 곳을 보면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매우 작은 단지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도시와 그 옆에 위성으로다가 만드는 신도시 사이에서 어떻게 부동산 가격들이 움직이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강건도에 있는 일산 신도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원래 있었던 동네와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뭐 가자, 식사, 풍동지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로 김포로 본다면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이러한 곳들로다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포의 일자리는 결국은 지금 현재 9개 산업단지와 7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거나 조성 중이다 하더라도 고소득의 일자리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득의 일자리인 사람들이 김포에 들어와서 살아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김포로다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포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김포의 일자리들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산업단지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낭만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것들로 본다면 김포의 인구 이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김포시 지역은 도대체 어딜까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서울서부터 보면 고촌을 지나서 풍무역에 보면 김포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 김포 4호지구가 있고 김포 북변지구나 걸포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 감정지구, 그 다음에 장기지구, 김포 한강 신도시와 그 다음에 김포 양곡지구, 그리고 한강 컴팩트 2 지구가 이렇게 있는 곳이 김포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김포에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들이 바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다가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을 보면 김포를 본다면 바로 김포시의 도시개발 사업인 걸포 4지구, 감정 4지구, 풍무 역세권, 그 다음에 김포 고촌지구, 신곡 7지구 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에 세대수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각각의 지구별로 보면 미니 신도시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대장 지역이 되는 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낭만부동산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다가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 생기는 곳은 한계에 부닥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과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나서 그쪽으로 오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 부동산을 본다면 결국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은 대단지의 택지 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한강 신도시가 있다는 얘기죠. 한강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다시피 김포시의 장기동, 운양동, 구례동, 마산동 일원에서 지금 이제 수용 인구는 15만 명, 그 다음에 세대수는 5만 6,600세대를 짓는 것으로서 27년도까지 이 사업을 끝마쳤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업 대상지인 한강 컴팩트 2입니다. 여기도 김포시의 마산동, 운영동, 장기동, 양천읍 일원으로 해서 짓는 곳이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현재 11만 명을 인구 계획을 세워놓고 세대수는 5만 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서 2038년도까지의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김포시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다가 움직이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곳들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촌역서부터 지금 여기 양촌역까지 오는 골드라인의 역세권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다가 대장 아파트의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서민들이 앞으로 김포에서 내 집 마련하고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으로다가 여러분들은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 지금 김포의 한강 콤팩트 2 지구를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한강 신도시의 1기가 구축 아파트가 되고 낡아갈 때쯤이면 한강 콤팩트 2가 신축으로서 얼죽신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한강 신도시 전체로다가 본다면 지금 10만 8천 세대가 입주하는 이 대규모의 택지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강 신도시 5만 6,600세대, 그 다음에 한강 2신도시로다가 지어지는 곳이 5만 1,000세대 해서 10만 8천 세대가 들어선다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상업지역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자리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이 많이 중심으로 다 있을 곳이 바로 이 전체적인 한강 신도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골드라인의 역세권을 통해서 움직이는 서울로다가 움직이는 그 역세권 중에서 대장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20년, 21년도에 최고가를 갱신했던 곳도 바로 그러한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김포의 부동산 지도는 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왜 바뀌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철도, 일자리,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이 택지지구 개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김포시의 2035년 김포시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도시 공간구조 구상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본다면 가장 크게 그려져 있고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양촌의 한강 신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으로 다 통진과 김포에서 성장축으로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고 이 성장축은 결국은 김포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쪽을 한 개의 선으로다. 그 다음에 하나는 통진에서부터 인천, 청라 쪽으로 움직이는 즉 검단구와 서해구 쪽으로 움직이는 이 성장축을 두 개로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녹색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나 관광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부동산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포의 도시 공간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인구 세대수가 10만 8천 세대가 들어서는 이 한강 신도시가 김포의 앞으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서울의 출퇴근이나 외부의 그 교통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 한강 신도시가 종점이 되거나 이 중심으로 다 가고 있다는 얘기죠. GTX D 노선이나 D 노선, 그 다음에 서울 5호선, 서울 2호선, 서울 9호선 등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자리를 서울로다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재는 김포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서울과 가까이 있는 역들 중에서 대장 아파트 가격이 나왔겠지만 앞으로 이 교통이 서울 5호선, GTX D Y자 노선 이러한 것들이 개통이 된다면 그 변화는 확실하게 이 한강 신도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김포는 김포 내부의 직장과 경기도의 직장이나 서울의 직장 어느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할 곳은 과연 어디냐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의 직장이 가장 김포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가장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포는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김포 전체의 지도에서 보면 결국은 서울의 출퇴근이 가장 중요한 단어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김포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김포나 검단의 약점은 바로 이거죠. 항공기 소음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을 보면 지금 현재 김포공항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노선을 보면 바로 이 노선에 따라서 소음이 움직이죠. 이 소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김포공항 이 주변이 가장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까지도 나오죠. 여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마다 이 소음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있지만 이 노선에서도 계속적으로 항공기가 하면서 소음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소음이 약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노선에 따라서 이 소음 때문에 이 소음에 의한 것은 결국은 다른 곳과 경쟁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포의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교통과 직장, 주거환경, 인구 이동의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김포에서는 서울의 직장과 그 다음에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 쪽으로다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고양시로다가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 쪽으로 다니는 사람 이런 쪽이지만 부동산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서울의 서울로다 출퇴근하는 직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신도시, 택지지구로 다 되어 있는 한강 신도시와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세권이 지금 현재의 주거 환경을 가지고 가겠지만 앞으로의 주거 환경은 이 소음과의 문제랑 그 다음에 서울의 직장 출퇴근에 따라서 생기는 앞으로 서울 5호선, 서부광역철도, 그 다음에 GTX D노선, 그리고 서울 2호선과 9호선 등이 어떻게 개통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거 환경이 그리고 신도시와 역세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결국은 GTX D 노선의 Y자가 김포의 많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으로다가 서울 5호선이 가장 영향을 먼저 주겠죠. 그리고 나서 서울 2호선이 들어온다면 그 영향은 또다시 5호선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9호선이 들어오면 강남까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선도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김포 골드라인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이동을 보면 지금 현재는 서울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서울과 가까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이 앞쪽으로다가 이 김포에 보면 동남쪽에 이 앞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 교통이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이 신도시 쪽으로다 인구 이동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신도시 쪽으로다가 10만 8천 세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결국은 GTX-D Y자 노선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GTX-D Y자 노선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목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한강 신도시 1기와 2기 신도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GTX-D Y자 노선이나 서울 5호선이 개통할 때쯤이면 한강 2 신도시가 신축으로서 김포의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 5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그 영향은 지금 한강 2와 한강 2기 신도시와 한강 1기 신도시 그리고 나서 감정역 그 다음에 풍무역 그리고 한강 시내플러스역과 고촌을 지나서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감정 풍무
한강 시내 플러스 이 지역이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 신도시를 제외한 곳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케팅에서 보면 대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중소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인구를 흡수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인구의 흡수도 결국은 한강 신도시가 김포에서는 다른 곳에를 흡수해서 대장 지역과 대장 아파트가 한강 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0만 8천 세대의 이 어마어마한 신도시로다 탄생되는 곳이 한강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부동산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기본 10년을 산 뒤에 내가 매도를 하거나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중서민이라면 김포의 부동산은 바로 신도시와 광역철도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한강 신도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에 만약에 중서민들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 서울 5호선이 들어서는 한강 1기, 2기 신도시에 예정되어 있는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것에 너무 연연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의 가장 심각한 것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고 개통까지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려서 개통되느냐죠. 10년 후나 10년 안에 개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 한강 신도시에 투자하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자산이 매우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20년이 지나도 안 된다면 이 교통지옥에서 견뎌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결국은 신도시와 광역철도가 김포시에서 얼만큼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까지 시키느냐가 김포의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부동산은 결국은 김포는 서울의 출퇴근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서울의 출퇴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철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김포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곳과 그 다음에 떨어질 곳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적인 답은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는 이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힘든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골드라인을 위주로다가 보는 것보다는 미래의 광역철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로다가 보고선 여러분들이 한강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정되어 있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신축도로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